혹시 유령이랑 연애하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는 세상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내 옆에 있었는데 오늘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파도처럼 흔적도 없는 사람. 손을 뻗어보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공기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텅 빈 마음뿐이죠.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고 문을 열어주면 도망가버리는 이 끝나지 않는 폭풍 속에서 당신은 아마 수백 번도 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대체 왜 그 사람은 돌아오긴 할까? 아니면 나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 같은 존재였을까? 하지만 만약 그 모든 혼란과 상처의 원인이 당신의 가치나 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침묵과 거리둠이 당신을 향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오래된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면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모든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반응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밀고 당기기에 휘둘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당신의 그 단단함이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유일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회피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겪게 되는 7가지 비밀스러운 심리 단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힘든 진실, 하지만 가장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밤새 곱씹었던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 내면에서 수십 년간 벌어지고 있는 당신은 볼 수도 없는 치열한 전쟁의 연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패턴에 갇혀 있고 그 패턴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죠.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난로가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을 데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진짜 친밀감은 따뜻함인 동시에 자신을 태워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약함, 즉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그들의 유일한 갑옷이자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에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더 완벽한 순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들은 결국 도망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피하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두려움 그 자체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들이 남기고 간 공허함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을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안전을 위해 벌려놓았던 그 차가운 거리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죠.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점점 커질 때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존재, 그 따뜻함의 부재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아니요, 아주 서서히, 미묘하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본인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려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사이클, 그 비밀을 알게 된 당신은 더 이상 달력에 X표를 치며 그들의 침묵을 해석하는 고통스러운 게임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SNS를 염탐하거나 사소한 신호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에 당신은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초월해 당신 자신의 힘과 평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를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진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회피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안전지대가 바로 당신이 더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니까요. 이것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라는 무력한 질문을 멈추고 나는 왜 그 사람을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단계, 위대한 탈출, 그리고 자유라는 착각. 그들이 처음 당신에게서 거리를 둘 때, 그건 엄청난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을 위한 안도감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안도감이죠. 마치 몇 달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은 군인처럼, 혹은 숨막히는 잠수복을 벗어던진 잠수부처럼 그들은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됐다고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시시콜콜한 문자에 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친구들과 맘 편히 술 한잔 하다가도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게 자유지. 처음 며칠 혹은 몇 주는 이 달콤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이란 불과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선 따뜻하고 좋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공포. 그래서 그들은 일단 도망칩니다. 거리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맞았어. 나한텐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리화합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모든 압박감과 불편함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떠남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삼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지? 함께했던 시간은 다 뭐였지?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당신처럼 마주하는 대신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해방감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자의 일시적인 도피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 자유는 곧 깨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시간이란 건 늘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망이 기대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다음 단계의 막이 오릅니다. 자,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아마 전쟁터일 겁니다. 지금 연락해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려줘야 해. 그들이 남겨둔 빈자리를 상기시켜주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솟구칠 겁니다. 그들의 그 자유라는 환상을 박살내고 싶겠죠. 하지만 여기서 당신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미션.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기다림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겁먹은 고양이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다가가려 손을 뻗을수록 고양이는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지금 당신이 그들을 쫓는 건 그들이 가진 가장 깊은 신념, 즉 친밀함은 곧 압박이고 감옥이다라는 믿음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들에겐 역시 도망치길 잘했어 라는 안도감을 줄 뿐입니다. 대신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건 그들을 잊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당신 내면으로 향하고 흔들렸던 당신의 세계를 재건할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헬스장으로 가십시오. 그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고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이 힘이야말로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머지않아 그들의 자유라는 환상이 잿더미가 될 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돌아봤을 때 떠난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울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왕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짜 복수이자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다시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2단계. 견고했던 갑옷의 첫 균열이 나타나는 순간, 처음에 그 짜릿했던 해방감은 이제 슬슬 유통기한이 다 되어갑니다. 한때 평화롭게 느껴졌던 침묵이 이제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혼자만의 공간이 텅 빈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은 한순간에 폭풍처럼 덮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낡은 벽지를 타고 스며드는 습기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죠. 차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누군가 당신과 비슷한 웃음소리를 낼 때, 넷플릭스를 켜고 뭘 볼까 스크롤하다가 둘이 같이 보던 드라마 목록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애써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헤어지면 다 이래. 고개를 저으며 밀어내보지만 이상하게도 무시하려 할수록 그 생각들은 더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이 시기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떠남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필요한 선택이었는지 스스로를 세뇌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는 현실이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그 믿음의 성벽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자유는 점점 외로움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생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걸 절대 티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어떻게든 다른 일에 집중하고 불편한 감정을 묻어버리려 하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탈출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상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작은 균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안도감이라는 댐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이며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당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들이 내면의 균열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침묵 속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당신의 성장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당신이 자신을 위해 심었던 회복력의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이 떠난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상처받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그들이 돌아봤을 때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안전지대였으니까요. 내가 언제든 돌아가면 그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착각.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하며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그 견고했던 착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쩌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거나 혹은 당신의 친구를 통해 근황을 듣게 됐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은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넘치며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달라지고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커리어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났을 때 얻을 줄 알았던 자유가 실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풍요로움의 상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서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당신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 내면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진정한 자존감과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후회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될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3단계, 백미러 속 추억, 향수가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저 희미한 메아리 같았던 의심이 이제는 텅 빈 방에 울려 퍼지는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같은 씁쓸한 회한이 밀려드는 거죠. 그들이 애써 만들었던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는 오히려 당신과의 좋았던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첫 2단계에서 느꼈던 안도감과 불확실함은 이제 두 사람이 한때 공유했던 순간들에 대한 은은한 갈망으로 뒤섞여 들어갑니다. 이전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이나 답답함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웃음소리의 따스함,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함께 만들었던 가장 사소한 습관 속의 소소한 기쁨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향수는 특히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당신과 자주 갔던 카페 앞을 차로 지나치다가 문득 당신이 즐겨 마시던 커피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말 아침, 당신이 옆에 없다는 사실에 불현듯 공허함을 느끼며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문득 그 사람이 내게 줬던 그 편안함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겠죠. 처음에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과거를 떠올리는 건 정상적인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끈질기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때 소중했던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마 의아할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떠났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과거에 얽매이지?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인간을 동요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그들의 해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그 차가운 거리가 이제는 아마도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리움은 종종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걸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우리가 가졌던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대화를 수없이 반복하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의 취약함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당신에게 인정하는 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냉혹한 진실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이 감정을 다른 산만한 것들로 묻어버리고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려 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더 도망칠수록 그리움은 더 강해지고 조용한 순간마다 그들에게 당신과 함께일 때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자, 3단계에서 그들이 당신과의 추억에 잠겨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던져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에서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아,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변했구나 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고 달려드는 거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향수는 헌신과 다릅니다. 그리움은 그저 달콤한 감정일 뿐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과의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는 건 사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불편했던 순간들은 애써 지워버리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만 필터링해서 떠올리는 거죠. 마치 옛날 사진첩을 보며 아, 이때 좋았지 하고 잠시 추억에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을 덮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그리움은 그저 변화를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감정적인 씨앗일 뿐,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이 그리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며 당신은 그들의 미래에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시금 납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서두르고 그들의 그리움에 즉각 반응하여 해결책을 억지로 강요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 대한 일시적인 진통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다 해도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동요를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찾게 되고 역시 내가 떠나는 게 옳았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도망쳐 버릴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리움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들은 그 불편함, 그 공허함 속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씨름하고 아,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깨달음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그들이 스스로 만든 거리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긴 겨울 후 봄을 알리는 첫 따뜻한 바람과 같습니다. 즉시 얼음을 녹이는 것은 아니지만 해빙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죠. 그들이 아직 이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갈망의 감정은 당신이 그들에게 중요하며 두 사람이 공유했던 유대가 그들이 스스로에게 주었던 고립감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4단계, 내면에 밀고 당기기, 즉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혼란의 단계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들을 당신의 궤도로 다시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다리 위에서 있는 것처럼요. 한쪽은 당신과의 따뜻했던 연결에 대한 갈망, 다른 한쪽은 감정적인 위험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돌아가고 싶다고 속삭이지만 두려움은 안 돼, 또 상처받을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내적 갈등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죠.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들이 보내는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다가도 당신이 반응하면 다시 물러서는 모습, 옛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의미심장한 스토리를 올리지만 막상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없거나 형식적인 답만 하는 시기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때 도망쳤던 그 친밀감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갈 경우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상황에 다시 빠질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자유를 잃는 것과 동의어였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러한 혼란의 수신자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나랑 장난하나? 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우유부단함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깊이 뿌리박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을 감정적 위험의 어떤 신호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가르쳐왔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모든 기억, 모든 그리움의 찌릿한 통증, 그리고 당신을 떠올리는 조용한 모든 순간을 숨겨진 고통의 프리즘을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마음과 이성 사이의 전면적인 전투입니다. 연락해야 할까?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지? 또다시 상처받는 상황에 나를 놓게 되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좀벌레처럼 그들의 양심을 갉아먹으며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는 밀고 당기기를 부추기는 거죠. 3개월 또는 4개월쯤 되었을 때 그리움과 공허함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지켜주었던 혼자 있는 게 낫다는 방어적인 목소리와 점점 커지는 당신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경쟁합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단계이며 결단력이 부족하고 모순된 행동들로 가득하지만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갈망과 차가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신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서며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처럼 끌려다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말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바위처럼 되어라.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바다의 분노는 그 주위에서 가라앉는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될 때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모호한 메시지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래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순간의 그리움에 굴복한 것일 수 있고 그 직후 다시 회피의 상태로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는 행동은 당신에게 좌절감이나 심지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경 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회피하는 법을 배워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 자신의 반응, 당신 자신의 감정적 안정, 당신 자신의 성장, 그들의 내적 갈등을 대신 해결하려 하거나 너무 많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단계를 연장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거나 그들의 모호한 행동에 열렬히 반응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얻게 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쿠션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안전망 없이 이 내적 갈등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진정한 연결에서 도망치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취약성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내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잃을 가능성과 직면해야 하며 그 깨달음이 다시 연결되게끔 균형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내면 여행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갈망의 폭풍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 비로소 명확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결국 내린 선택은 강요나 편리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그들은 다시 한번 취약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 충분히 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당신의 세계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5단계, 두려움 속에서 발가락만 담그는 단계입니다. 몇 달간의 거리두기와 의심, 그리고 그리움 이후에 그들은 다시 물속에 잠수를 시도하듯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전히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그리움은 이제 혼자만의 편안함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물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아직은 깊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러운 신호, 미묘한 표시로 당신이라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혹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 같은 일상적이고 부담 없는 멘트일 수 있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우연히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낸 것처럼 말이죠. 또는 다시 당신의 SNS 게시물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보고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어딘가 의미를 담은 듯한 댓글을 남기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올린 풍경 사진에 여기 혹시 오우이야? 예전에 너랑 가봤던 데 같은데 같은 애매한 코멘트를 남기는 식이죠. 가끔은 아주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대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당신에게 물어봤던 무언가에 대해 다시 묻거나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합니다. 마치 당신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이런 행동들 중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면서도 스스로를 너무 많이 노출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전략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확실성의 그물망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을까? 혹시 나를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나를 다시 환영해 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단호히 거절할까?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하고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더 많은 통제권을 잃게 될 상황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회피적인 사람들은 거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절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주저함으로 작은 발걸음과 즉각적인 후퇴라는 순간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단계는 보통 넉 달에서 5달 차쯤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그리움과 내적 갈등이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쌓였지만 그들이 완전히 그 감정에 굴복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말이죠. 그들이 조심스럽게 발가락만 담그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5단계에서 당신의 대응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과도하게 분석하려는 유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좋아요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겠죠. 이게 뭘 뜻하는 거지? 돌아오려는 건가? 내가 관심을 보여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곳은 헌신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저 실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돌아올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흥분된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부담감을 느껴 다시 물러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던져놓고 주인이 주워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이 쫓아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인했다고 느끼죠. 반대로 너무 냉담한 무관심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관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옹이 없는 의존성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따뜻하되 의존적이지 마십시오. 개방적이되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 단계는 당신이 신경 쓰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그들의 복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강함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타인의 우유부단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강인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안정성을 다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발가락만 담그고 있지만 여전히 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밀어붙인다면 그들은 물러날 것이고, 만약 당신이 너무 막아선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왜 처음부터 떠나야 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깨달음을 서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의 이런 모습인가요? 그들에게 물을 시험해 보도록 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불확실성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두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뒤로 물러설지 앞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다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험 단계를 넘어 관계의 가장자리, 즉 취약함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6단계, 두려움과 연결의 가장자리를 걷는 단계입니다. 몇 달간의 도망, 의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시험 끝에 그들은 이제 명확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평화를 얻기 위해 만들었던 거리감은 이제 그저 그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때 숨통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뼈아픈 상기시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평생을 도망쳐온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대화가 더 깊은 대화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안부 확인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과 한때 커다란 의미를 가졌던, 하지만 자신들의 회피로 인해 뒤에 남겨졌던 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보석함을 다시 열어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죠.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좋았지? 혹은 너랑 같이 하던 그거 요즘 혼자 하려니까 좀 심심하더라 같은 말들로요. 이런 말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갈망 사이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마침내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 온 질문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평생을 쌓아 올린 방어막을 허물고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인 거절과 상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피적인 사람에게 있어 2단계의 감정적 깊이는 두렵습니다. 취약성은 그들에게 낯선 영역이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연결의 필요성과 감정의 위험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감정의 파도에 온전히 몸을 맡길지 아니면 다시 안전한 해변으로 도망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는 보통 5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며 깊은 숙고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의 전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가까워짐에 따르는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인 거죠. 몇 달간의 침묵, 상실감,
망설임, 그리고 느린 진전 끝에 이제 모든 여정이 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7단계. 갈림길.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종 갈림길에 도달했으며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끝낼 것인가? 그동안의 밀고 당기는 과정, 내면의 싸움,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에 다시 완전히 들어갈지 아니면 영원히 놓아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의 현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붙잡아왔던 통제에 대한 환상은 갈라졌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리가 당신과의 연결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그들이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진정한 친밀함을 직면하게 강요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독립이 거리감을 의미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새로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진짜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되는 두려움, 즉 당신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만약 그들이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그들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을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보다 더 이상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연결이란 위험과 취약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정직하며 의식적으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후회를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회피했던 것을 마주하고 관계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열고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며 다시 연결을 감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마침내 갈림길에서 머물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옛날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면 그들을 위축시켜 방어 자세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그들은 기회를 잃었다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들의 개방성에 따뜻하게 응답하되 당신의 자존을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신의 힘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떠났을 때 만들었던 옛 패턴에 다시 빠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 성장, 그리고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과와 후회,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와 그들의 회피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위한 노력, 그들의 회피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표현 연습, 상담, 혹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규칙 설정 등 말이죠. 명확한 기대치 설정. 당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모호함은 다시금 회피할 여지를 줍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었으면 해. 등 구체적인 기대치를 공유하십시오. 행동으로 증명하는 시간.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경우 당신은 다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단계는 감정적으로 풍부하면서도 때로는 씁쓸하고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빨리 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만든 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없애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그들이 놓쳤던 것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 진실한 연결과 마주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입니다. 그들이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깊은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도 최종 갈림길에서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대신 떠나기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고통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명확함이라는 선물이죠.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준비시키려 할 수도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운명이 당신을 데려다준 사람들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라. 사랑은 누군가를 강제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답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쓰라림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존중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공허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결국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저함 없이 서로를 온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그들의 유무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맞춰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온전히 선택하고 당신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당신은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 긴 여정의 끝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은 결국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명확함과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을 되찾기 위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고 외부의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해냈습니다. 그들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침묵에 당신의 가치를 투영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선택하든 영원한 끝을 선택하든 다음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졌으며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명확히 깨달은 상태로 다음 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완전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완벽합니다. 이제 이 진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재건하고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고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동기부여와 가치를 제공한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아래 댓글에 당신의 여정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